양천구 목동 홈플러스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업무시설과 교육,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7천여 명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6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200여 명은 소아청소년으로 전체 확진자의 22%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3월이 코앞인데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강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오를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 청소년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7,172명으로 이 중에 22.1%가 19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환자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64.4%, 2차 60.8%로 약 88%인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소아가 우선 배정될 수 있는 병상 149개를 확보했습니다. 또 야간 의료 상담이 가능한 소아 청소년 전용 의료 상담센터 4곳을 운영하는데요. 소아 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도 자치구당 2곳 이상 확보할 방침입니다. 소아약은 보통 시럽이나 가루약 형태가 많아서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구비해 두지 않은 약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보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원활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1,832명, 은평은 705명 발생했습니다. 24일 기준 서울에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1만 2,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감염되면 후유증은 없는지, 또 재택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은 아예 걸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염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은 것도 없고 따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감염 경로는 모르고 목 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코 감기가 오고, 마지막에는 가래, 기침 가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감기의 종류가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재택관리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전화가 오세요. 오늘 증상이 어떤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지. 저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종합감기약을 또 그때는 주셨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마다 그런 섭취를 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택에서 혼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약이 어쨌든 바로바로 오지 않고 약간 이러기는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누가 돌봐주질 못하니까. 정보 제공이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재택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략한 내용들은 문자로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좁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갇혀 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그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8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어떤 그런 증세들, 이게 뭐 후유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미각도 조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백신을 일단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까지 맞고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차 맞고 걸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많고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잘 마스크 쓰시고 방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목동 홈플러스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919-7 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목동 홈플러스와 공영주차장, 견본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변경안은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시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수익성 위주가 아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집안 정리정돈 수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공간 정리 트레이너가 서비스 신청 가정에 방문해 집안 청소와 정리 수납, 생활 방역 등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서비스 대상은 은평구의 주민 192가구로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월이 코앞인데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씨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례적인 2월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따뜻한 봄 기운은 언제쯤 느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경칩도 지났고요, 우수도 지났는데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자, 2월 끝자락에 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왜 이렇게 추운 건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12월, 1월, 2월을 달력상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월 달 한 달만 보면은 그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그런 어떤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원인은 북극에서 찬 공기가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23일 서울의 영하 10도, 인천이 영하 8.2도, 수원이 영하 9.3도까지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수원에서 영하 10.6도, 인천이 영하 7.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이러한 2월 달 지난 15일 한기가 내려오면서 약 열흘째 지금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한파는 곧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서 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추위는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따뜻한 봄 날씨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언제쯤 이 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15일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중부에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추위가 이어졌는데, 자, 이러한 강한 추위는 24일 낮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이번 주 25일, 26일 주말 다음 주에는 영하 아침 기온이 떨어져봤자 영하 2, 3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온 하강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최근에 나타났던 그런 강한 한파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조금씩 봄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추운 날씨 때문인지 그동안 대기질은 좀 깨끗한 편이었는데요. 추위가 풀리고 나면 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옛날에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는 사만 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나흘 춥고 사나흘 또 온화해지고 포근해지고 이런 사만 사온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추위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위에 있는 공기들이 머무르지 않고 잘 흩어지기 때문에 추운 대신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24일 낮부터 풀린다고 그랬는데 풀린다는 얘기는 찬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정체해서 갇혀있기 때문에 25일, 26일 이렇게 기온이 누그러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찌됐건 이게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겨울철엔 공기가 흩어지지 않으면 그 난방 등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